랄랄라.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은 이상민 작가입니다. 자,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저는 이상민 작가입니다. 현재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를 이끌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책들을 집필을 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30대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집필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종합 베스트셀러 5위에 각각 2권의 책이 진입을 했고, 제가 출판한 책들이 많은 우수 도서에 또 이렇게 선정이 되고 했습니다. 그 힘으로 현재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를 이끌고 있어요. 오늘 드린 말씀은 뭐냐면 책 쓰기를 위한 독서법입니다. 책 쓰기를 위한 독서법.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책 쓰기를 함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입니다. 그래서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선은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은, 책을 씀에 있어서 독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자료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책을 봐야 됩니다. 책을 봐야 돼요. 자료 수집을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 수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책 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료 수집의 과정을 떠나서도 기본적으로 책을 보는 것은 좋은 겁니다. 독서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독서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책 쓰기에 근본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힘이다. 뭐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자료를 일단 가져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문장력이 자기도 모르게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 자료 수집이야 일단 책을 보니까 자료가 수집이 되겠죠. 하니까 많은 양질의 자료들이 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력이 좋아진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메시지 전달력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문장들을 자기도 모르게 암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문장들을 이렇게 많이 구사하게 돼요. 많이 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책을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책을 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활자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를 접한다는 겁니다. 글자 속에 있는 어떤 의미, 그리고 어떤 정보, 소위 데이터를 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경험의 폭자체가 기본적으로 넓어지는 겁니다.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거, 다른 사람들이 정리한 어떤 지식들을 우리가 접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경험의 폭이 굉장히 커지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의 그릇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독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독서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본적으로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점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은 도구마에 갇힌 사회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서울대 중심으로 해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일렬 정도로 한 줄 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평가할 때도 소위 고시라든지 의대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간 사람들이 선두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렬 정도로 해가지고 부산까지 뻗어 있는 소위 생각의 획일화와 생각의 단일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끊임없이 주입을 받았단 말입니다. 왜냐면은 학교에서는 오직 등수를 공부로 평가를 하니까 다른 걸로는 평가를 잘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주먹장이다. 예를 들어서 UFC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주먹장이 될 거다. 이런 소위 생각들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노래를 잘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가수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안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빠져 있으면서 소위 어떤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생각의 획일화와 단일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책을 보면서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서울대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서울대를 압도하는 그런 결과들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CEO들이 뭡니까? 대학을 중퇴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A라는 삶이 절대적인 삶으로 알았는데 B라는 삶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죠? 저 같은 경우도 대학 다닐 때 법대를 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판사를 되고 대법관이 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은 책을 많이 보니까 뭐다? 책을 쓰고 강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뭐다? 한국 사회와 세계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영향력을 지니게 되고 긍정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구마들이 깨지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민거리가 있거나 어떠한 문제거리가 있으면 항상 책을 보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해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삶을 굉장히 뭐하게 한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죠. 당연히 책을 많이 본 사람도 뭡니까? 함정들과 우물들에 빠집니다. 함정들과 이런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이 실수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하지만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은 뭡니까? 빠르게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죠. 따라서 보다 높은 어떤 차별적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성숙하고 깊이 있게 살아가게 되는 힘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독서의 힘인데,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해요. 사실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 예술의 근본적인 기반이기도 합니다. 과학과 예술의 근본적인 기반이기도 해요. 예술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이다. 그리고 자유롭다. 그리고 틀에 갇히지 않는다. 굉장히 유연하다.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독서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뭡니까? 기본적인 어떤 이론과 법칙들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연구들과 실험들을 통해서 뭡니까? 새로운 어떤 실험들과 어떤 이 공부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어떤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과학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유로운 상상과 창의성, 다르게 생각하는 힘, 그리고 입체적인 관점,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구축하는 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성공적인 과학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힘은 근본적으로 독서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학과 예술의 근본적인 힘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유대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씀에 있어서 참 근본적인 힘을 길러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독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책 쓰기를 할 때 독서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단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자에 어떤 이 접속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돼요. 활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잘 쓰려고 그러면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정보들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들도 많아야 돼요. 경험들도 많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쓰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또 보는 것이고 자료 수집을 하는 거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책을 쓰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책을 보기 이전에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그리고 많은 어떤 종류의 책을 보거나 많은 종류의 어떤 글을 접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쓰기 직전에는 어떻게 책을 봐야 되냐면은 관련 도서를 집중적으로 읽어줘야 돼요. 관련 도서를 집중적으로 읽어줌으로써 정보를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어떻게 되나 분석해야 돼요. 분석해야 됩니다. 쪼개면서 분석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되나 편집하고,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보들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기획이 필요하죠. 기획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류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가에 대한 것이 필요하죠. 그런 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씀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많은 경험들을 접하는 것은 좋다. 그리고 많은 책을 이전에 읽어왔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은 정보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경험도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큰 힘이 돼요. 책 쓰는 것은 정보와 경험으로 책을 쓰는 거단 말이에요. 정보와 경험. 아는 것이 많이 있다. 책을 쓰는 겁니다. 정보가 많으니까. 많은 경험을 했다. 책을 쓰는 겁니다. 남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유익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보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건 좋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책을 더하자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하자? 관련 도서를 읽어주자 이겁니다. 책을 쓰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보는 방법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하는데, 책을 보는 방법,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책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빨리 달리기 선수, 빨리 보고 뭐 이게 선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책을 일단 정확히 읽어야 돼요. 정확히. 정확히 읽는다는 말은 뭐냐면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읽고 무슨 말인지 의미 파악이 돼야 돼요. 탁탁 정리가 돼야 돼요. 복잡하게 정리하지 말고 한두 문장으로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요. 의미들을 정리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 줘야 돼요. 들어와 줘야 되고, 그렇게 책을 정확히 이해하는 기반 하에서 관련 도서를 집중적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수십에서 많으면 100권까지.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는 수십 권의 책을 읽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100권을 읽는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권 읽으려면 하루에 한 권 읽어가지고 100일 걸리죠. 그리고 직장생활 하는 분들 하루에 한 권 읽을 수 있습니까? 못 보죠? 2, 3일에 한 권 보겠죠? 그러면은 책 보는 데만 해도 1년 걸리겠죠? 책 못 쓰겠죠? 그죠? 그래서 책을 수십 권 정도의 책을 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좀 빠른 기간 내에 한 2, 3개월 내에 책을 다 읽어줘야 돼요. 읽어주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목차를 잡고 바로 책을 써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책을 써줘야 돼요. 책 쓰기를 위한 독서법.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정리를 보면은 많은 정보와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많은 책들을 보면 좋다. 그리고 책을 쓸 때는 관련 도서를 보라. 그리고 정확히 이해하라. 그리고 나서 뭐 해라? 정리하라. 그리고 시간을 한 2, 3개월 정도의 토를 두고 마무리시켜라.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책을 써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독서를 그냥 하는 것은 참 좋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독서하려면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책을 열심히 읽지를 못합니다. 책을 읽는 것은 항상 이 고민이 있어야 책을 봐. 뭔가 고민이 있어야 돼. 고민이 있고 고뇌가 있어야 돼. 그래야 책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적극적 독서를 한다고. 절박한 독서, 적극적 독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한 독서를 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아주 능동적인 독서가 되고 자발적인 독서가 되면서 아주 열심히 책을 읽게 되고 내용들이 쏙쏙 머리에 들어온다고. 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책을 볼 때는 여러분들의 고민으로부터 올라오십시오. 제가 독서하는 방법이 그래요. 저의 고민으로부터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나? 책을 어떻게 보겠나? 아주 열심히 보지. 책을 한 번에 몇 권을 보나? 200권씩 보는 거지. 한 번에 100권, 200권씩 보는 거지. 왜? 내 삶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의식이 분명히 있거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책을 대충 보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 집중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쌓아간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책을 또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책을 안 내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만능 박사가 되어 있는 거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야기하면 되게 길어지니까, 이야기하면 뭐 너무나 길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볼 때 좀 고민 중심으로 책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평소에 책을 좀 많이 봐가십시오. 예, 보아가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이 삶의 여유와 어떤 성찰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휴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휴식을 기반으로 해서 완성되는 거죠. 성공하려면 잘 쉬어줘야 되고, 성공하려면은 항상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독서를 그냥 쭉 하잖아요. 매일매일. 바보 됩니다. 독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독서를 나는 매일 책을 읽기로 했다. 뭐 독서를 매일 한다. 바보 병신 됩니다. 무슨 말이냐? 책을 읽고 나서는 조금 쉬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근육 만들기 운동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한 일주일은 한 5, 6일 운동하고 한 1, 2일 쉬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해야 근육이 생성되죠. 안정적으로. 계속 운동만 하면 사람 안 돼요. 일 계속 해보십시오. 되게 안 돼요. 책을 계속 본다. 바보 돼요. 왜 바보 되느냐? 책이 자신의 것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을 보고 나서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책을 본 내용을 가지고 곱씹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곱씹어야 돼요. 곱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곱씹는 것도 형식적이고 아주 추상적으로 곱씹으면 안 돼.
자기 삶의 문제하고 이렇게 연관됐을 때 아주 뜨겁게 곱씹을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을 가질 때 이 책의 내용이 내 것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내 삶이 바뀌는 거지. 그냥 책 본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고 나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 사색을 많이 하고 성찰을 많이 하잖아. 그럼으로써 이것이 내가 아주 통렬하게 인식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뭐 하느냐? 실천을 한다고. 실천을 해가지고 이게 뭐가 되느냐? 습관이 된다고. 습관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결국 삶이 바뀐다고. 이런 순서로 책 봐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거지. 그냥 책을 많이 봤다. 인생이 안 바뀐다. 그 당연한 거 가지고 내한테 이야기하면 어떡해? 당연한 건데. 책을 봤는데 니게 안 됐잖아. 니 삶으로 안 나오잖아. 근데 어떻게 삶이 바뀌어? 바보 병신이지. 책을 매일 본다. 병신되는 지름길이다 이거야. 책을 보고 뭐 해라? 쉬어라 이거야. 왜? 생각하는 시간이 없으면 바보 병신되니까. 항상 생각. 나의 생각이 중요한 거야. 내가 생각하고. 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열심히 보시고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확실하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일단 책 쓰기에서 그 독서라고 하는 것은 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책을 일단 좀 많이 본다는 거지. 몇백 권씩, 몇천 권씩 이렇게 보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1000권, 2000권, 3000권, 4000권, 5000권 이런 식으로 책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책 보는 건 좋아요. 하기 때문에 뭘 해라? 집중적으로 책을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독서를 좀 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평소에도 글자라든지 책을 좀 많이 보는 거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항상 독서를 할 때는 뭐해라? 삶과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책을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항상 좀 적극적이고 자발적 독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책을 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돼. 책을 보고 생각을 하지. 그러면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야. 이 바뀌는 과정이 굉장히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바뀌는 거야. 그냥 바뀌지 않아. 탁 생각하고 탁 바뀌는 게 아니고 치열하게 곱씹으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야.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 액션이 바뀌는 거야. 행동이 바뀌는 거지. 행동이 바뀌면서 이거 쌓이니까 어떻게 돼? 이게 습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해서 독서가 어떻게 바꾼다? 인생을 바꾸는 거야.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책 쓰기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고 굉장히 힘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식으로 독서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또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서 나누고요. 제가 매주 책쓰기 1일 특강을 하니까 책을 쓰시려는 분들은 제가 하는 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잠실로. 그리고 제가 쓴 책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책쓰기의 정석을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책쓰기 특강을 하고 있고, 또 책쓰기 가이드북도 무료로 드리니까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 카페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